얘랑 얘는 낙과가 된 거고요. 얘는 제가 금방 사과나무에서 딴 겁니다. 뭐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은 낙과가 된 것들은 보면 이렇게 그 중심 부분이 이렇게 갈색화되어 있죠. 보시면은 여기도 갈색화되어 있고, 얘는 금방 딴 거거든요. 보시면은 갈색화가 상황이 없죠. 안녕하세요, 농특수 박수원입니다. 가수원에 나왔습니다. 좀 수확이 다 이루어진 상황이라 좀 얼씨름스럽기도 하죠. 또 이제 뭐 전지를 하고 이러면 또 그 사과가 예뻐지겠죠. 근데 올해 많이 어려웠어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10월 달에 착과를 하기 위해서 햇빛이 필요한데 햇볕도 적었는데, 그것도 문제였지만 그거 다음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 그러면 낙과였습니다. 이렇게 붉은 대가들이 낙과가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속상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과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봄에 냉해나 서리 피해를 받았을 때 가을에 일어납니다. 제 말에 대해서 긍정을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한번 짚어보시면 서리 피해가 많았던 해 가을에는 낙과율이 높았을 거예요. 특히 굵은 다마, 뭐 이다이 되는 그런 굵은 다마들이 많이 떨어지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현장 사진,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한 대책을 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인이야 뭐 안다 그러더라도 대책 없으면 원인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리고, 이게 다 답이 될 수는 없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확기 낙과가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들을 해보시고,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제가 이 서리가 낙과를 유발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했냐 그러면 한 17, 8년 전일 거예요. 저희 제품을 쓰신 농가인데 알만하신 분이에요. 알만하신 분인데 저희 제품을 쓰고 뭐 당연히 뭐 봄에서 여름까지 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확기에 들어서 부사가 낙과가 많이 된다. 올해 다르게 쓴 거는 너네 것밖에 없다. 그게 이제 그 친환경 자재였거든요. 친환경 자재라 뭐 마트린 고삼 추출물 우리 거 써가지고 낙과가 됐다 그래가지고 크레임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고 뭐 고집을 부리셔서 17, 8년 전이니까 그 당시 그에 100만 원을 제가 물어줬어요. 뭐 100만 원을 물어주고 난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해봤죠. 그래서 해외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결국은 그 비슷한 사진을 어디서 찾았냐 그러면 진흥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조금 과장해 있는데 지금도 저희가 그 자료를 쓰고 있거든요. 사과가 있는데 사과 꼭지가 이렇게 말라 있는 그런 사진을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알았죠. 그래서 서리 피해가 결국은 꼭지를 마르게 해가지고, 꼭지를 마르게 해서 낙과로 연결이 되는구나를 알았던 거죠. 거기서부터 제 의문이 풀리기 시작을 했고, 그것들을 현장에 접목을 하고 아니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거죠. 제가 현장 사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낙과가 힘 많이 돼가지고 이게. 낙과는 제가 봐서는 네. 봄에 서리 먹어서 그래요. 눈이 왔잖아, 그죠? 네, 서리 먹어서. 여기가 낙과가 잘 돼요, 이게. 위치가. 네. 소정인데 문제가 있었죠, 제 생각에. 얘랑 얘는 낙과가 된 거고요. 얘는 제가 금방 사과나무에서 딴 겁니다. 뭐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은 낙과가 된 것들은 보면 이렇게 그 중심 부분이 이렇게 갈색화되어 있죠. 보시면은 여기도 갈색화되어 있고, 얘는 금방 딴 거거든요. 보시면은 그 갈색화가 상황이 없죠. 지금 낙과가 이루어지는 것들의 대부분은 보면 그거는 봄에 이놈이 그 냉해를 받아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냉해를 받아서 일어나서 얘들이
더 이상 그 무게를 못 견디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 같은 경우도 보면 바깥으로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깥으로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낙가가 많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서리 피해가 주 원인이 아니겠나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봄에 뭐 서리 피해를 방지는 어렵겠지만 예방을 하는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서리 피해가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배하고 사과인데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넘어갈게요. 장심낭, 배죠. 그 생육 단계별로 30분 정도가 노출이 되면 위험한 온도 되어 있는데 여기 개화 직전에 영하 9도, 영하 1.9도, 그 다음에 개화가 됐을 때는 영하 1.7도 정도만 내려가도 30분 정도만 그렇게 된다 그래도 위험한 그런 단계고요. 그 다음에 발생 메커니즘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수분이 이탈돼 가지고 이제 건조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 세포 조직이 동결이 돼요. 동결이 되면 쉽게 해서 진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조직이 파괴가 돼 가지고 바깥으로 세포액이 나가 가지고 빠져나가서 결국은 건조사하는 그런 상태예요. 양파 세포인데 이렇게 해서 세포액이 이렇게 노출이 돼 가지고 결국은 탈수가 돼 가지고 장애를 입는다 그런 거죠. 외적 조건은 빙액 형성을 촉진하는 미생물들이 있어요. 얘가 있으면 그렇게 온도가 안 내려갔는데도 얘가 있게 되면 냉해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슈도모나스라든가 어이니아 이놈은 이제 그 화상병을 일으키는 놈이죠. 동해 피해를 받는 온도를 보면 사과나 배 같은 경우, 복숭아 같은 경우는 다 영하 1.1도인데 싹이 텄을 때 꽃이 필 때쯤에는 포도 같은 경우는 영하 0.6도만 되더라도 장애를 입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포도 싹이 새순들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서리 피해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는데 요 세 가지는 제품명이에요. 요건 미국 자료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무처리가 마이너스 3.6도까지는 버텼는데 베타인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그 어디에 맞냐 그러면 그 비트 같은 데 많이 들어 있거든요. 베타인 0.3 마이크로몰이면 되게 적은 양이에요. 이라든가 알지네이터는 그 해조류에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이빨 그 본 뜰 때 쓰는 게 거기 알지네이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면 영하 5.5 정도에서도 잘 견디니까 한 2도 정도는 더 견딘다는 그런 겁니다. 이것도 뭐 포터 실험한 거지만은 그래서 베타인이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응용들을 하죠. 알지네이터 해조 추출물 같은 경우도 응용을 하고요. 그래서 대안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이 제품은 미생물과 천연 물질들이 들어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지능청 특허를 이렇게 이양을 받았어요. 얘가 냉해와 환저 이런 쪽에는 아주 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바이오 필름을 형성을 한답니다. 바이오 필름을 형성해서 쉽게 말해서 코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냉해를 극복을 하는 거고 빙액 형성을 하는 세균을 활동을 많이 억제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냉해 극복의 역할을 크게 하는 프로린의 생합성을 촉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 들어있고 풀빅 들어있고 해조류 들어있고 부식산 들어있고 해조류 들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250g인데 2000배로 씁니다. 그러니까 25마리에 한 봉 250g짜리가 들어가죠. 빙의 형성을 촉진하는 미생물이 있으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제빙회사에서 이건 특허예요. 거꾸로 제빙회사에서 이런 빙액을 형성하는 미생물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도 돼야 얼음이 깡깡 어는데 마이너스 10도만 돼도 얼음이 언다는 그런 레포트들도 있거든요. 특허가 난 거죠. 그 다음에 세포 분열과 비대화의 관계인데 세포가 분열을 막 합니다. 이 N성 분열을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비대를 막 하거든요. 그래서 요 세포 분열이 정지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꽃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도 되면 더 이상 이제 세포 분열을 안 하고 그 이후에는 비대만 하는 거죠. 그러면 세포를
80개 만드느냐, 100개 만드느냐, 분해를 많이 해서 120개를 만드는가는 요 시기에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세포수가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더 이상 안 늘어나죠. 그렇게 보시면 이제 결국은 뭐냐 그러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 보름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세포수를 누가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가 결국은 대가를 만들어내는데 기준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모든 과일은 먼저 길이로 커요. 길이로 크고 난 다음에 이제 옆으로 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납작사과가 생긴다는 거는 초기 생육이 불량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길쭉하게 내가 호르몬을 안 쓰는 길쭉한 사과가 나왔다 그러면 초기 생육은 좋았는데 후기 생육이 불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서리 피해를 맞았다는 거는 세포액이 누출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실험한 건데, 이거 무안에서 했습니다. 22년 7월 달에 했는데 이분이 제초제를 들어놓쳤답니다. 그러니까 좀 날려가지고, 좀 멀리 쳤는데 날려가지고 그만큼 먹은 상태인데, 요게 8월 3일 사진이에요. 8월 3일, 제가 그분이 좀 늦게 찍었다고 하는데, 8월 3일 사진에서, 그러니까 한 22일 후에 어디 제초제를 쳤나 할 정도로, 그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데는 제일 좋아요. 오이 같은 경우도 가스장애 받거나 이러면 이걸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그 황금송인데, 여기 황금송이에요. 황금송인데, 황금송이 접을 한다 그러더라고. 요거는 하동에 있는 사람이 테스트를 한 건데, 황금송이 활착률이, 전복 활착률이, 성공률이 한 35% 정도 된다 그러는데, 자기가 이걸 써보니까 한 85%까지 올라가더라. 그래서 효과를 봤다. 그런 거예요. 전복이라는 거 상처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활착률을 높입니다. 그래서 제가 육묘장에도 권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저온기의 수준이 이제 촉진이 되는데, 뭐, 처리한 거랑 처리 안 한 거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나주 사진인데, 요렇게 살포를 하면 배가 고르게 수정이 돼가지고 적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포도 같은 데는 열매가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열매 자리가 길어져가지고, 봉지 씌우기도 좋다 그럽니다. 만약 오늘 서리를 맞았다. 24시간 내에 쳐주면 어느 정도 거리 적가할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꽃이 한 30-40% 폈을 때 한번 치고 수정 끝나고 난 다음에 10일에서 20일 사이에 그때 한번 쳐줍니다. 거기서 1000배 정도를 쓰거든요.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을에 낙과가 많이 됐다는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냉해를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 냉해에 맨날 당할 게 아니라 예방을 하고 냉을 만약에 먹었다 치면 치유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응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